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이번에 테슬라는 안 나왔지만 테슬라 경험해 보셨고 네. 테슬라와 비슷하게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현대차를 비롯한 많은 모빌리티 회사들이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제품들을 선보였잖아요. 네. 어때요? 많이 따라잡았나요? 아니면 여전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DX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테슬라는 처음부터 아예 그런 식으로 나왔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테슬라의 그 뇌 그리고 테슬라에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뇌가 공유되는 형태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데이터들이 모이면 그것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형태가 되는데 자동차를 하나의 기기로 보는 시대는 진짜 끝나는 것 같고 네. 이 회사가 어떠한 이코시스템과 어떠한 플랫폼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통적인 분야와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현대에서 중요했었던 엔진 계열부터 있었던 그쪽에 또 리더십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풀고 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수많은 부품을 만드는 부품사들과의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게 본 회사가 만도입니다. 만도. 아, 만도. 네, 만도요. HD 자동차 만도. 부품 네. 회사 만도. 네, 왜 만도가 상당히 흥미로웠냐면 만도가 이번에 또 혁신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자동으로 발렛 주차해주는 기계를 냈어요. 차마다 차체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딥러닝을 통해서 차에 대한 길이를 재요. 예. 그리고 나서 아주 좁은데도 정확하게 주차를 해주는 거예요. 센서들을 활용해서.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라는 맥락을 생각해 보면 예. 우리가 알다시피 전기차, 자율차로 가면은 기존에 있던 부품들이 많이 줄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만도 입장에서 당연히 위기일 수밖에 없죠. 아. 그럼 그것을 또 어떻게 타개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으로 이번에 이런 거를 나온 게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이외에 네. 또 주목할 만한 분야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최근에 아마 올해에 가장 많이 들리고 있는 그리고 이제 갤럭시가 나오면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온디바이스 AI를 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온디바이스 AI가 또 이번에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로 나왔는데요. 그 온디바이스 AI가 기존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 네. 기기 안에 AI가 다 담겨져 있어서 네. 커넥티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쓰일까? 이거를 인지하신다면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온디바이스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왜 그렇죠? 자, 일단은 이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자율주행차 안에서 예. 제가 대화를 챗GPT로 자동차랑 하면서 가요. 예. 근데 제가 다음 길을 물어봤어요. 예. 근데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어. 그러면 얘가 답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못 하는 거죠. 못하겠죠. 예. 근데 그게 제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때 5초 넣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 만약에 자동차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얘가 인터넷이 끊겨서 10초 동안 대답을 못한다. 완전히 큰일 다른 나요. 길로 큰일 가거나 나잖아요. 사고 네. 나거나. 그렇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필요한 거예요. 음. 그러면 자동차에는 당연히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어떨 때는 물어보는 것들만 물어보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냉장고. 네. 뭐 이런 거죠. 냉장고한테 갑자기 제가 보고서를 쓰고 싶은데 애널리스트 보고서 50장 써줘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우리가 물어보는 명령들이 딱 어느 정도의 패턴화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굳이 인터넷에 연결 안 돼 있어도 온디바이스 AI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턴화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끊어지면 큰일 나는 것들 네. 아니면은 그 안에서 좀 가성비 좋게 늘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는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러한 어떠한 전장의 형태로 서비스가 아닌 것이 나왔을 때는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과 LG에서 다 조그만한 일종의 반려 로봇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로봇이 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야, 나 오늘 스케줄 알려줘. 그러면 스케줄을 벽에다가 그냥 프로젝터로 띄워요. 아.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에서 누워서 하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럼 누워서 할 때는 이 천장에다가 뭐 띄워준다든지 아. 혹은 요리를 하고 싶다. 그럼 요리 레시피를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LG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세탁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은 얘가 세탁기 근처로 가서 저 대신에 세탁기를 틀어주고 이런 것들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먼 미래가 아니라 2, 3년 후에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한 걸 충분히 볼 수 있는 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코앞에 온 것이니 지금 먼저 사야 될 종목 뭔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오늘 불러주고 가십시오. 네, 뭐 사실 투자는 각자 다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을 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미래를 여는 기업들은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부르고 있는 어. 빅텍 업체들을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CES 직전에 굉장히 화두가 됐던 구글 딥마인드의 모바일 알로하라는 로봇이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는데 그 로봇이 34,000불 정도. 그래서 하드웨어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던 것도 증명이 됐고요. 테슬라라는 회사가 FSD라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진전시키는 걸 저는 이번에도 확인을 했고 아마 올해 안에 기술적으로는 완성에 가까운 소프트웨어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부상이 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훈련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많고 불확실성이 많은 증시 환경에서 가장 편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고 진짜 내가 대체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 삶에 가장 위협을 주는 기술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진정으로 경험해보고 챗GPT가 대단하면 한번 사용해보고 자기한테 위협이 될 거다라는 공감이 있으시다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장기 분할 매수 전략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